일본 아베에게 묻습니다. 1897년 11월 이 명성 황후의 시해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조선 주권 강탈과 약탈, 살인으로 전 국토는 전쟁의 보급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1875년 일본의 강제로 강화도 점령하에 점차 점령지를 넓혀서 1904년 일본의 대한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일제 통치는 70년에 가까운 날 동안 대한민국을 짓밟아왔습니다. 전 국토를 유린하고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전쟁 보급소로 보내졌으며 이로 인해서 농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식량 부족으로 배고픈 삶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국보 유물을 들은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물론 국토 유물뿐만 아니겠죠. 조금 귀중하다는 것은 전부 다 약탈해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강제 징용이 되어서 미쓰비시, 홋카이도, 일본 전 지역에 강제 노동과 군인으로 투입돼서 노동 착취, 살인, 학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의 말살 정책으로 창씨 개명과 징집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으며 천황 숭배로 모든 종교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불사르고 많은 순교가 이어져 갔습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간 어린 소녀들이 20만이 되는지 얼마가 더 되는지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수없이 죽어갔고 난징 대학살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서도 조선인 학살이 얼마나 많이 자행됐으며 젊은 청년들은 고된 노동에 평생을 병으로 약해진 몸을 가르지 못해서 조국을 향해 그리운 부모 형제를 부르며 죽어간 영혼들이 홋카이도에서만은 14만, 미쓰비시 7,000명, 그 외 노역으로 수십만에 이르는 이 아픔의 참상을 그냥 이대로 묻고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과 국토를 유린해놓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부정은 저 아베의 간악하고 망령된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위안부 동산을 철거하도록 부추기며 일본 동포들이 사는 지역에 험악한 시위를 부추기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 중에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는지 저는 제일 교포 동포들 분께 참 가능하시다면 한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일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일본이 만약에 점령을 했더라면 인도의 깐디라는 이름은 정말 이 세계에 알려지지도 못한 채 총으로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 참 3.1 운동 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유관순 혁명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총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감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물자를 공급해서 일본이 다시 부강해지니까 또다시 약탈하려는 그 잔인한 성격은 시시때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민족을 얼마나 무시하고 없이 여겼으며 그러한 시대적 망상이 지금도 대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 우기며 위안부 동산을 철거하라는 시비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가 메시아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정말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국토를 유린한 저 일본은 저들이 저질러 놓은 만행을
부정하며 적당히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이 몰라서 그래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과를 그냥 덮으려고 하니 독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도된 그 독일은 100년 전에 나미비아 아프리카에서 학살당한 것을 공식 사과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일본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만행을 부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위해 매춘했다는 온갖 거짓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팔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겨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참 이 원수가 몰라서 그래 했다든지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뭐 이런 그 악의적 일도 있어서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과 아베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로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저 일본에 대해서는 가벼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 제품들이 먹는 약 종류, 기구, 식품 뭐 이런 여러 가지 광고들이 TV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할지라도 미국산이 아니면 한국산을 애용해 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애국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저들의 만행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수십 건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을 통해서 한반도가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궤변은 악한 논리뿐입니다. 자신들의 전쟁의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항만과 철도 그리고 건물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총독부 같은 것을 지었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본이라는 상품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 것이 한국과 미국을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지금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에 동참하여서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기다리며 고대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경우에 오래 가지 않아서 북한의 붕괴 조짐은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통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견해를 밝혔으나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인민들이 인공기를 들고 외치며 달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인공기가 태극기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의 유엔 결의에 동참하는데 기독교에 선교하는 단체들이 이 유엔 결의에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합니다. 어떠한 물질적 도움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어린이를 도운다는 그 명품으로 뭐 생필품이나 의약약품을 지원하게 된다면 뭐 우리가 이거 오늘 어제 일이 아니죠. 뭐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군으로 납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수습 단계에 들어갈 것이며 통일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통일은 완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떠한 불순 세력도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불순 세력이 침입할 경우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독재가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가장 걸림돌이 되며 안정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론이 하나가 되어도 힘이 모자라는데도 몇 갈래로 갈라져 있으니 먼저 남한부터 수습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은 마침표를 찍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 중에서도 입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동서로 갈라놓는 그 원흉이 입법부에서부터 심화되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이 말을 전하기도 피곤할 정도로 국민들을 무척 실망시키고 있는 저 입법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들의 의사당은 마치 성냥통 같은 느껴지곤 하는데 각 개인으로 볼 때는 똑똑한 것 같은데 국회 안에서는 벙어리처럼 꼭두각시들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파벌과 개파로 항상 충돌이 끊이지 않고 당파로 심한 갈등은 고질적이 되었고 먼저 주도권을 잡고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언론 이런 우겨서는 안 될 사항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세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좁은 여야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임진왜란때의 충신을 가두고 기득권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나라가 망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론, 서론, 북론, 동인 이렇게 싸우다 결국은 마지막 조선을 또 이들에 의해서 나라가 팔아 넘기게 되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국민을 불모로 잡고 온갖 건세를 부리며 그것도 모자라서 저 악의 집단에 가담하는가 하면 지역 갈등을 조성하는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대변자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들 몇 사람에 의해서 농락당한다면 이들은 두 번 다시 국회에 나설 수 없도록 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권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이런 국가적 불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회 각층의 원로들이나 지도층이 나서야 할 텐데 이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억울하게 짓밟히고 하소연할 것도 없는 민초들의 침묵을 아는지 부주리한 사회구조로 일생을 버림받은 사람들이 법에 하소연해도 전혀 듣지 않는 이 나라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는지 억울한 죽음으로 민초들의 애끓는 호소 소리를 대변해야 할 이 집단은 도저히 말로 해서 들어먹지 않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세월호 때에도 급히 막아야 할 메르스 각 부처들이 안절부절할 때도 또 그러면 시간을 다투는 이런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리더들을 국회에 불러놓고 하루 종일 발로 묶여서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내보내는 것이 이건 국민을 위한 자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열하고 그 참 어떻게 악한 그런 행위로서 사태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어서 현 정부를 욕먹이겠다는 불순 세력들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며 서로 대치하는 날들을 보면서 국민의 혈세는 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우고자 국정감사라는 것 역시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띤 소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된 이 가련한 이들이 20만이 더 되는지 그는 모르지만 이들은 말을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일본이 무서운지 이제 할 말을 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미쓰비시 강제징역 7,000명, 탄광에 끌려간 우리 국민들, 풍문과 사건을 뒤집혀 쓰여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되었는데 이는 비단 난징 대학살뿐만 아니라 때 당시 일본 땅에서 자행된 학살이었습니다. 홋카이도만 강제징용으로 14만이 이르며 이 모든 강제징용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인들은 미쓰비시사로부터 1인당 1만 불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때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우리 할아버지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억울함을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안부가 쟁점이 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천회 수요 집회 23년 동안의 외로운 투쟁이 있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매일같이 7년을 계속한 시위 끝에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된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맺힌 한을 국민을 위한 저 입법부는 정말 어떻게 이들이 싸우느라고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둬서는 안 될 사안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연방 하원 의원 일본계 마이클 혼다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위안부 동상과 할머니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위로하였겠습니까? 에드워드 그 연방 의원 친한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쟁점화시켜서 꼭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찌 이들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젊은 나이의 국군 포로로 악의 집단에 의한 6.25로 300만 이상이 희생되고 부상자 피난 학살 이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저들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이런 그 희생과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국회 업무에 대한 보고를 이제 뭐 강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위안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그때 당시 일로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령을 담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근대사의 역사의 그 인식이 있는지 국민을 위한 이런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동안 국민을 불모로 잡고 그만큼 유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에 가장 저해하는 단체이며 국민을 갈라놓는 지역 갈등의 조성자들로서 국가의 재난 위기나 대응 사고가 나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잘못은 행정으로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배당되는 예산 심리도 꼼꼼히 따져보고 어디로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심의와 실사를 해야 될 이들이 싸움이라고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들의 모임은 거의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준전시체제로 휴전에 있는 반면 지금 누리고 있는 한국의 자유 그 민주화는 너무 평화로운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가 자리 잡았으므로 더 이상 독재는 이렇게 될 수 없는 현실로서 저 기득권의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당파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된 입법부가 되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국회 재적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뭐 150가지가 되는지 뭐 200가지가 되는지 이런 혜택도 없애고 뿐만 아니라 보좌관 한 명만 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모든 혜택들은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연설 때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무슨 대표들이 나오죠. 여야 자기 그 당에 말을 할 때마다 국민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은 혜택부터 우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참 오늘날도 예를 들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온종일 주워봐야 3,000원, 3,000원을 번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10,000원 가까이 벌었는데 이 폐지 공장이 단합해가지고 가격을 내렸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그 알바 나가서 일해도 100만 원이 채 안 될 정도니까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1 근로자 등 이런 분들은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몇백만이 된다 그래요. 몸이 아픈데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데 오히려 건강보험 그걸 못 내가지고, 그런데 이런 국민을 위한다는 자들이 몇 사람 모여서 식사 겸 회식을 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지출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자들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죠. 응?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인구 비율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 인구수로 보니까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배당이 되는데,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이고, 물론 비례대 이런 건 다 없애야 되겠죠. 영국 의회처럼 의원에게 주어진 자가용, 이것도 본인이 몰든지 안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아요? 정말 제왕처럼
국회 한 의원이 보좌관 9명에다가 인턴 거기다가 자가용 기사까지 국회의원이 연봉이 1억 3천만 원, 보좌관이 7에서 8천만 원, 인턴 그리고 그 기사까지 이렇게 제왕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 젊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떠나면은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적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런 혜택을 받다가.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도 미국처럼, 미국 이 하원이죠. 우리 보면은 상원도 2년제로 해야 되고, 국민투표는 이 투표는 완전히 국민경선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기업 총수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 국회를 가리켜서 삼류라고 했죠. 이건 삼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10위권 최하권이 아니고 국민의 무거운 짐덩거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국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편리하게 제왕적인 권력에 누리는 데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 각 사회 언론과 지도층 나아가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가 하루 변모하고 있는데 국회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국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국민들에게 좀 되돌려 주세요. 예. 그리고 당을 폐지하고 하나로 된 국회로 그 인원수가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 가지고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적, 구조적, 제도적 장치의 그 기틀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되며, 또한 어디에도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기구나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법안과 상정된 안건을 철저하게 평가, 심사, 실사하여서 예산과 법안을 다루게 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때의 개원 때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40분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입법부였습니다. 정말 유럽의 나라 의원들처럼 발로 뛰며 국회가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하며 아무런 내색 없이 봉사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누가 말하기를 혁명보다 개혁이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개혁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모든 책임자를 바꿔서 새로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실천 과정이 중간 단계에서 점차 소멸되는 것은 그만큼 실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미약하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의 개혁의 힘이 사소한 것까지 못 미친다면 외교, 국방, 인사, 안보에만 전념하고 그 외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겨서 직접 국민의 생활과 현실에 맞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 개혁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큰 과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그 민초들의 그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개혁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 민생들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려는 참된 의지가 있는 것이 바로 개혁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60년대부터 내려오는 끈질긴 관행이 지금도 연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적당시 주먹국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대형 사고들이 일어나서 사고공화국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 감아주기, 적당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돈이 오가고 때문입니다. 해당 관리들이 그 층을 따라서 돈이 분배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양심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모양은 이 겉으로는 이렇게 뭐 도움으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보기로는 이게 위에는 이렇게 참 깨끗한데 도금으로 되어 있는데 속으로서는 이 골마져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거지 문제 있죠. 청청의 소음 문제로 이 당국과 관리 기준이 너무 허술해서 많은 입주자들끼리 실랑이를 벌리다가 이렇게 살인하는 일들이 뭐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입주자들의 그 불평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공부터 완공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그 건설부의 관리, 그러니까 뭐 도청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리 소홀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청 사이에는 그 일반적인 그 인슐레이션이 아니고 그 사일런스라는 거에서 나오죠. 폼이 그 소음 방지 폼이 들어가야 되며 그 두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청이 들어간 다 12인치예요. 이 뭐 여기 나오는 그 센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이 되면은 그 웬만한 그 소음이라든지 울림의 형상은 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TV에서 보도된 건물의 부실 공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해서 검사를 통과했는지 참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TV에서 나온 걸 보니까 2, 3층의 건물에 비상구 문이 있는데 그 비상구 문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아래는 아무것도 여니까 그냥 낭떠러지. 그래 나가서 사망하는 그런 집 구조를 보면서 이거는 미개인도 이렇게 집을 짓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에어 컨디션에서 더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주민 전체가 그 무더운 더름에 이 더운데 고생을 하는데 건축법상에 뭐 2년이 지나면은 시공자의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이게 참 이건 참 어떻게 해서 이런 규제가 되었는지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그런 자신들의 그 건축법상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전기시설 배관도 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정말 그걸 이렇게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이런 그런 건설부가 이런 데에서 다 이런 규제에 벗어난 건 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니까 거의가 보니까 시설물에서 전기시설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몇 가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지만도 이 너무나 많은 부조리와 오래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적당히 내려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OECD 위상에서 이렇게 높여가는데 국민의식도 이렇게 변화되고 날로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쁜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술을 그렇게 마셔야 하는지, 무슨 회식이 그렇게 하는데 그 회식하는 거는 식사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교제가 충분한데 술을 1차, 2차까지 가서 마시지 못하는 이들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는 거. 예? 제가 이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한두 잔 마시면 될 것인데 모여서 폭탄주를 마시고 그렇게 폭탄주를 마시면 그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서 운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하게 하는 것은 그건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술을 권하는 것 역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음주 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고 막무가내 식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날이죠. 밤이 맞도록 광화문에서 미국 그 세구지산으로 집회를 몇 주간을 벌려놓고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미국 정가까지 한국에 대한 여기 사는 동포들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이런 자들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유학한다시고 와가지고 여기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지 참 어떻게 이게 그 얼굴들이 너무나 양심에 벗어난 거 아닙니까? 가정하고 철면피한 그런 얼굴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기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하나 진상을 밝히는 자가 없습니다.
억지 주장하고 궤변된 모습을 털어놓으면서 뭐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고 뭐 해명이 충분해. 어디서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궤변을 털어놓는 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회가 이런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회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제가 국립묘지를 찾습니다. 무명의 용사 그 앞에 참 제가 이 묘소에 헌화를 하고 저는 비석을 쭉 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거의가 물론 뭐 연세 드신 분들 있겠지만은 코리안 워 해서 1932년, 1951년, 2년. 그러니까 한국전에서 희생을 당한 거의가 백인 청년들의 나이를 세어보니까 20세 전후의 젊은들이었어요. 어쩐지 참 이들을 그 비석할 집에 설 때마다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울컥 제가 쏟아졌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총알바지가 되어서 시신이 이곳으로 묻혀질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머나먼 나라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젊은이가 4만 5천이나 되는데 이러한 희생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현실이 생생하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무슨 연고로 뭐 미국을 물러나라 구호를 외치며 인천 메가다 그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고 몸싸움을 벌이며 미국 군인이 훈련 중에 사고당한 것을 빌미로 미국을 원수로 여기란 이런 세력들은 사실 어떻게 붉은 세력과 다름이 없죠. 이런 간절한 바람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면은 미군도 철수하고 더 이상 한국 땅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노예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희생된 위안부 할머님이 그 증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연한 대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통해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6.25 남친도 6.25 통일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이 영도자로 혁명으로 배웠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6.25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국가관이 이렇게 존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집권으로서 정교조가 날뛰고 국사 편찬도 이들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다면 이제 바로 되돌아 놓을 때도 됐지 않았는지요. 그래서 지난해죠. 아주 논란이 되었던 국정교과서 저는 볼 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세력들이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검증도 받을 수 있고 역사의 흐름을 좌우로 지우치지 않게 바르게 기록해서 거기에 대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교정이나 검증 이렇게 해서 편찬하면 되는데 이 온 나라를 이렇게 참 뒤집혀 놓고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이런 걸 볼 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것이 수정이 될까 봐서 온 나라를 논쟁거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이라든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에 고위직에 있는 이런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일반 범죄와 달리 하나님의 심판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국가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관행이 되어 내려오는 전투기 무기 거래부터 시작해서 군수품 반납에 이르기까지 장병들의 실탄, 방어복, 군화, 철모 군에 지급되는 것은 거의가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불량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떼어먹고 또 떼어먹다 보니까 생산업자는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는 변명이었어요. 어린 학생들의 급식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얽히고 설켜서 나라 돈을 얼마나 해먹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법부에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 산업 방위 산업 비리에 있어서는 집뿐만 아니라 재산 전체를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으로 얽매여져 있습니다. 정으로 노래와 시, 인연, 실로 국민 정서가 정으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서로 간에 얽혀서 그 공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현 수준에서 한 단계를 도약하려면 의가 앞서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정보다 의가 앞서야 되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감옥에 보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 행정에도 의가 적용이 되어서 부정이나 잘못이 있을 시에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의가 기준이 되어서 정직한 사회로 탈바꿈할 것이며 철저한 관행으로 지켜나간다면 이 사회 질서는 바르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의 그 위세가 보니까 억대 아니면 몇십억 그 단위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민초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이의 빈부 차이가 심한데 높은 자들은 이 높은 자들이나 가진 자들은 여전히 손을 펴지 않고 꼭꼭 쥐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올라서겠다는 야욕에 불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억만장자가 아니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이 나라는 사회 복지를 위해서 기부하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재벌들은 상권을 독차지하니까 힘없는 서민들은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대기업의 상품이 어린아이 먹는 과자까지 독점을 하니까 그 조그만 생산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 하면은 상권을 독차지하니까 이들 대기업은 최소한의 기업의 윤리 양심마저도 저버린 재벌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높은 빌딩을 지으면 뭘 하나요? OECD의 자살률 1위, 음주량이 1, 2, 묻지마 폭행, 살인 행위가 군데군데에 일어나고 있는데 실로 이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지런한 모든 책임은 먼저 윗물이 맑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 풍부하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든지 주위에 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지요. 참으로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일본 제국의 권위주의와 또 권력 위주나 재벌 위주 이러한 법들과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노동일을 하거나 청소나 알바직 이런 서민업체에 속하는 직업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회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계획을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시간제라도 충분한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국방과 국민을 수호하는 분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지탱할 수 있으며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라 할 것입니다.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 실상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가습기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700명이나 넘고 그 외에 많은 이들이 불구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2번, 3번 울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그 복수 와겐으로 인해서 배기 가스 그 조작 사건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1인당 2,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환경오염 이렇게 벌금을 물려가지고 배상토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로 인해서 자국민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이 정부는 겨우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피해자의 진상을 조사하고 또 피해를 보았어도 다른 구실로 인정치 않는 이런 환경부처는 현 정부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정부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입법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민생법안과 입법에 머물다가 자동 폐기되는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애쓴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좌우에서 받쳐주는 부처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 원망은 정부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 앞으로는 이 민생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렇게 해서 심사, 평가, 실사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한 행정에 필요한 사소한 건 역시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부의 강력한 집행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찬 그런 그 후보자 청문회 제도는 없어져야 하며, 무리한 그 서류 제출 요구, 메르스 사태와 같은 그 비상사태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그 리더들을 국회로 출석시키는 것, 이러한 모든 그 잘못된 관행들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그 질의응답을 볼 때 이 총리라는 이 위치는 국회에 가서 이렇게 따져 묻는데 일일이 답변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는 뭐 물론 장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러한 제도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의 형평성을 어디에 그 잣대를 대는지 그 공정성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한 벌을 받아야 할 범죄인이 몇 달 후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고소한 이들을 보복 폭행 또는 살인까지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법의 정당성의 문제로 이는 참으로 모선투성의 사이에 불안함을 가정하게 하고 범죄자들이 날뛰는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의 방관과 무성의로 범죄인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님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은 상부와 공조 수사를 해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잡으려고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버려두어서 그 시효가 끝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저 이렇게 또 언론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가 그 이웃집 아저씨에게 무참하게도 그 참 살해를 당했는데, 죽기 전까지도 이 이웃집 아저씨라고 했는데 이 초동수사의 미숙으로서 기회를 놓쳐서 공소시효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죽은 이 아이의 그 가정이 참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면은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40대 남자가 15살 여중생을 성폭행을 해서 아이를 가진 케이스 역시 무죄로 판명된 대법원의 결정을 이 법을 떠나서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묻더라도 잘못된 법의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이 먹거리로 장난하다가 불량식품으로 판정받아서 28년의 징역 언도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가공하는 장소에 조금이라도 위생 상태가 나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로 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해당 업체나 조리하는 그 관련자 서로 미루다 보니까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또한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국민의 그 혈세를 착취하는 금액이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정말 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의한 심의나 실사도 없이 집행하다 모자라면 추가 예산하고, 그러다 부족하면 국민 세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들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을 정확하게 알뜰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도록 부풀려 놓았습니다. 나라의 권력 가진 자들이 야파에서 육해공군 그 방위산업부터 나라의 큰 재정을 부담을 안겨주는 조선소, 정치권, 정부 관료 모두 이들이 끼리끼리 눈을 감고 해먹는 이런 부정부패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래전부터 관행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려면 사법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범죄 기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법적 최고형에 다스려져야 하며 더 이상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법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 종북 세력들이 날뛰고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노동정치를 일삼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온갖 불법이 성행하며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이 사법부의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법관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며 방중하는 책임을
있으며 법의 공정성, 정당성을 엄격히 적용하여서 사고공화국, 부정부패공화국, 권위주의 이 공화국을 벗어나서 국가의 깃대를 확고히 잡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 근래에 사드에 대해서 사실 그 발음이 떨더라 그러죠. 그런데 한국에는 발음이 사드로 나와 있네요. 국민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단체들과 이거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국회 동의를 위해서 안건이 제출된다면 또다시 전국을 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붙여 넣을 것이 분명하며 파행과 파행을 거듭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준전시 체제로 북의 핵의 미사일 위험 수위가 어느 때보다도 위급한 상황에 반해서 사드는 벌써 배치가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중국이 저렇게 방어용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유사시 남한 전 지역을 타켓으로 삼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그 나왔죠. 500기가 남한 전 지역을 타켓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북한과 동조를 해서 한반도를 총공세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위험하며 잔인한 야욕을 가진 계략 속에서 중국은 더 이상 이웃이라기보다 북한 다음으로 경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국이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었더라면 북한의 핵을 중단시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실상이 드러나는 바 시진핑은 그저 근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을 뿐입니다. 만일 중국이 주위국가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핵을 보유했더라면 사드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방어용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유사시에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자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 국방군사위원회 프린스크 그 하원의원이죠. 이번에 나왔죠. 언론에 뒷뜰에 설치해도 아이가 전혀 위험성이 없다 그랬고 또 괌기지에 가서 직접 그 안전 기준을 또 테스트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이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시위도 하고 이런 자들은요.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밖에 안 돼요. 지역 이기주의만 내세운 자들이고 나라의 안위와 국토 수위에는 안중이 없는 자들로서 참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가 좀 있더라도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서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전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민간 지원으로 북을 도와왔습니다. 엄청난 달러로, 물자로, 경제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으나 돌아온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과 묘락 그리고 살상과 폭경으로 선을 악으로 갖고 말았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엄청난 달러로 핵실험 미사일을 계속적인 위협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길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굴욕적인 국을 하는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또다시 시도한다면 이는 이 일을 미끼로 더 큰 재앙을 맞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군사 기밀이 지금은 거의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저 붉은 집단이 공격을 할 때는 이제는 수없는 대량의 그 미사일과 화생방으로 핵으로 한꺼번에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타격뿐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미국의 핵 우산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저 붉은 야욕을 가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처럼 핵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100기 이상의 핵 보유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보다도 그 힘의 위상이 클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을 약소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영국 역시 그렇죠. 블랙시트로 이렇게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보면은 다 그렇게 나오죠. 자유무역이 지금 보호로
무역주의로 지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에 대해도 변화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의 주둔도 역시 앞으로 이제 참고해야 되고, 이래서 이러한 이 앞으로 오는 이것은 정말 이 거대한 무역의 장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봅니다. 이제 끝으로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한국의 새로운 변화점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보들의 정신 사상에 있는 가장 큰 요점에 그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불순하거나 문제가 있는 후보는 뽑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시대는 통일 대통령으로서 강하고 능력 있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대통령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